이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우리 국정원도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열렸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추가 제재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탄두 중량 이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결국 빠르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결국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비슷한 게 아니냐, 흘러가는 양상이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핵실험을 한 지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지금 이제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리를 향한 위협을 억제하고 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특히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들, 지대지 미사일, 탄두 중량이 묶여 있었어요. 800km를 쏘아 보낼 수 있지만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500kg이면 북한의 대부분 지휘 시설이나 군사 시설들이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500kg 가지고는 그걸 뚫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탄두 중량을 최소한 1kg, 그 이상, 1톤,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고조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군사력이 무한정 늘어나고 그것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미사일이 확산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국제 MTCR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통해서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두를 줄이고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사거리를 또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제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높아진 만큼 이것을 합의한 것은 여러 조치들의 하나의 출발점,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 정말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와 어떻게 다른지 북한을 어느 정도까지 더 공격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500kg 가지고 지하 10m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북한은 20m 안에 벙커를 만들면 우리가 북한을 위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 우리도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은요, 국제적인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도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한미동맹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우리가 갖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지만 재래식 분야만큼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충분한 군사적 역량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그것을 묶어왔던 이렇게 미사일 지침 같은 것은 이번에 개정을 정말 잘했다. 한 가지 측면이고요.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이 탄두 중량 해제로 가는 과정이 정말 매끄러웠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러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송영무 장관께서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국민 여론이다 하면서 살짝 흘렸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 사실상 부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두 중량을 당초 1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예 제한을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아주 접근 방법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가지 추가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삼축 체제라고 하는 거, 하나는 킬 체인,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걸 3축이라고 얘기하는데 탄두 중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킬체인,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징후가 명확하다, 이제 곧 쏘겠다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먼저 타격하는 것이 킬체인이잖아요. 타격 능력이 돼야 되는데 바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량 응징 보복 마찬가지입니다. 탄두 중량을 늘리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고, 다탄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지휘시설, 군사시설을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기 전에 또는 그런 징후가 있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지요. 네. 교수님 지금 센터장님 말씀도 뭐 사실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확대한 것 아니면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방향인데, 개선 방향이고 나아가는 방향인데, 이게 어찌됐건 북한의 핵 미사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저쪽에서는 뭐 수백 킬로톤에 달할지도 모른다는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는 겨우 뭐 1톤, 2톤짜리 탄두 중량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시청자들, 국민들께서 조금 상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확고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핵 억제력 부분에서는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북한 스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위협하지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의 확장 억제로 해서 북한 정권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억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모든 걸 이 순간에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씩 우리가 할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한미 공조, 우리가 핵 억제력을 확장 억제, 미국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철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그 공조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ICBM이 완성이 되고 수소탄이 거기에 장착이 되면 미국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서울을 지켜주겠느냐, 네.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결국 북한의 핵,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끝내 막지 못한다면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지고 그 완성도를 이제 100%까지 갔다면 과연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네. 결국은 우리도 신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위력 차원에서 우리도 그걸 가져야 되지 않는 거냐. 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전술핵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면 핵 공유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해구산이나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분명하게 그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뭐 이런 제반 사항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논의가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조건부로 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뭐 지금 정부는 당장 기본 입장이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전술핵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한 상황에 닥칠 때 그것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물밑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제반 단계에 맞춰서 우리도 전술핵, 핵공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거는 또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언론,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쪽이신 거네요. 그렇죠.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전술핵은 안 된다, 핵무장은 안 된다라고 무엇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은 결코 안 할 거야. 그럼 김정은 생각할 때 나만 절대로 안 할 거야. 저기는 안 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검토하는 군사적인 옵션, 군사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까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계획이 준비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차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상대방도 이거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 좀 맨날 말로만 하고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 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어제 국방부가 이제 현안 보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 9일, 그러니까 정권 창립일쯤에 아마 ICBM을 정각으로 발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도 많이 다뤄졌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대응 방안이나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걸 미리 예측을 하면서도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그 ICBM 발사 실험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인근에서는 그걸 요격할 수 있는 고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격도 할 수 없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만약에 원유 송출 중단 같은 걸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면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그러한 행태는 결국 중국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북한이 과연 9월 9일 날 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사했던 화성 12형도 재진입에 실패했다는 평가거든요. 그런데 ICBM 같은 경우는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북한으로서는 발사 실험을 하면 성공을 해야지 주변국을 압박하는데 그래서 발사 자체는 별건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한다면은 대대적인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미리미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또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 때문에 북한의 국지 도발, 재래식 도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낮아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번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군이 군사 대비 태세를 높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이 백령도 이 상륙 훈련을 직접 점검을 했어요. 금년도서 여러 차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이 그런 핵실험 또 미사일 도발 그런 걸 했는데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 북한 기대도 했을 것이고 뭔가 자기들 친화적으로 뭔가 하는 걸 바랬을 텐데 실제는 한미동맹 강화하고 북한을 향한 제재 방금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지 도발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러면서 대북 정책의 전환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은 물론 이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지 도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하고 북한이 그런 도발을 했을 때 강력한 응징 체제를 갖추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네,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모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문성무 국가정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연구소 두 분과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